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면서 꽤나 지루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위안이 되는 건 바이오 쪽의 강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종합지수는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HLB의 날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셀트리온의 날이었죠. 오늘은 HLB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라거나 아니면 ABL 바이오, 보로노이, 오스코텍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나름의 짱짱한 모습들을 보인 하루였고요. 업종별로 갈림길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강했던 유리 기판 이런 종목들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광판을 먼저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우와, 오랜만에 파란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은 사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도 반등 조금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캐나다랑 멕시코에다가 예정대로 관세 먹을 거야. 그리고 유럽 애들한테도 관세 준비하라고 해라. 25% 관세 아주 그냥 죽을 준비하라고 해 라고 했더니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 그냥 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를 보일 거란 거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380억 달러의 전망치를 냈지만 이미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를 예상해서 393억 달러 요 정도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시외가가 엄청 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2% 갔다가 플러스 2% 갔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젠슨왕 CEO가 얘기하는 가이던스가 중요하더라. 근데 가이던스가 원래는 420억 달러가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적 서프라이즈로 393억 달러의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가이던스 기대치도 420억 달러보다는 높은 수치의 발표가 있어야겠죠. 물론 젠슨왕 CEO가 430억 달러의 25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에서 기대치를 충족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경계감을 가지는 그냥 약한 강세, 우려감 정도를 불식시켰다, 불확실성 제거다, 이 정도의 시액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먼저 선반영된 건 아니었고 아마도 우리 시장은 내일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본장이 열려야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움직임이 동반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제일 조정을 많이 받는 하루였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 증시에서 그래도 나름 AI 기술주들은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다 정도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박살 나기도 지난 3월부터 미리 많이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반등했는데 또 빠질 때는 미국 증시보다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도체 기업들의 억울한 면모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명분을 삼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직 HBM 퀄 테스트를 통과 못한 상황인데 오늘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콜에서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냉각 기술에 대한 부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또 유리기판의 필요성 이런 것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로봇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젠슨왕 CEO가 오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장 초반에는 한미반도체가 SK1 밴더로 HBM이랑 가장 연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조금 약세 보였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나름 플러스 3%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반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은 제로 소멸로 아마 받아들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먼저 제로 소멸로 반영이 됐고 미국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약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위축된 모습을 먼저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이 동반된다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세를 만들지 않을까.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가칩인 H20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또 블랙엘의 이슈였던 발열도 이런 이슈에 대한 얘기가 없이 양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랙의 울트라도 양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반도체가 눌렸다는 거는 조금 어거지스러운 면이 아마도 있었다. 굳이 명분을 삼으면 우리 반도체 업황에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스마트머니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만들어 넣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편하게 반도체는 그냥 N자 파동, 이 N자 파동 안에서도 작은 N자 파동 이런 거 존재하고 조정 한번 받고 이게 딥시크 때문에 눌렸다면 지금도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으니까 다시 또 가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큰 틀에서 계속해서 N자 파동으로 랠리를 시장의 상승과 동반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잘 모아가시면 역시나 뭐 그냥 무난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 전지가 오늘 아침에 흔들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견고한 모습으로 그냥 지지 정도는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2차 전지 1차 파동에 관련된 이런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 쭉 들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대응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이오의 날이었죠. HLB가 오늘 초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중간에 올라왔고, ABL, 오름테라피틱스, 오스코텍, 보로노이 등등등등 오늘 바이오가 나름 그래도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매크로가 바이오를 가리키고 있고 진짜로 이제 바이오가 좋아질려나 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거는 어제 강했던 셀트리온이 되돌림이 조금 있었어요. 이거 3.5%도 빠진 거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따가 차트 산책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태양광 쪽은 강했고 바이오 강하고, 그리고 강한 업종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인수설에 클래시스가 장중에 잠깐 움직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유럽을 진출한다고 하는 APR 정도, 어제 또 실적 발표한 ATX 엔진은 실적 안 좋으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런 이슈들이 발생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도 오늘 변동성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크게 의미있게 보지는 않도록 합니다. 오늘 HLB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유럽 종양학회죠 에스머에서 HLB의 간암 신약 치료제가 1차 치료제도 등재가 됐다. 근데 이게 그냥 등재가 된 게 아니라 강력 권고 약물로 규정이 됐다. 이 강력 권고 약물로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로 FDA 3상에 대한 기대감, 승인 기대감을 한껏 더 올려주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상용화가 돼가지고 진짜로 유럽 진출은 문제가 없겠는데?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유럽의 종양학회라고 하면은 에스모가 최고잖아요. 이거 가을마다 하는데 또 HLB의 간암 신약이 에스모에서 최고 신약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미국의 인정을 받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로 3주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것 중에 이거 2월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3월에 들어가면은 빨리 승인이 안 나올 경우에 살짝 불안감을 주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따른 눌림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마도 지금의 추이라면은 승인의 기대감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의 상승 시세 출발을 누가 만든다 그랬죠? 바로 HLB입니다. 셀트리온도 아니고 알테오젠도 아니고 리가캠도 아니다. HLB가 올라가주면 바이오 업종 전반에 상승세가 이끌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 24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HLB가 승인 기대감으로 막 올랐었죠.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이어서 나도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료를 분출했거든요. 그래서 HLB가 그만큼 상징적이고, 사실 알테오젠이 바이오의 대장은 맞지만 이 친구는 플랫폼이잖아요. 약물의 변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보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빅파마와 협업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바이오테크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항암 신약 이런 쪽, 세포치료제 신약, 이게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HLB가 좌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그 와중에 어제 셀트리온까지 출발세를 보일 수 있는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바이오가 가장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에스머에서 강력 권고 약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FDA 3상 승인에 크게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투심 개선으로 오늘 HLB가 빵빵 하고 뛰어서 올라간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와중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수급을 잠시 뺏기긴 했는데 금세 또 HLB가 고가 때리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바로 따라붙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였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트럼프가 뭔가 의도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증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지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증시가 나름대로 먼저 선반영해서 반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냥 간담회에서 EU에다가 25% 관세코 발표할 거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관세 발표한다 라고 하는데 원래는 다음 주입니다. 3월 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예정일이었는데 요거 4월 2일로 정확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조금 있었지만 4월 2일로 연기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로 기간을 연기해뒀고, 그동안에 뭔가 멕시코든 캐나다든 세계 각국이든 관세 협상이 이뤄질 것 같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을 체크해 보면은 하루 종일 뭐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1시 이후에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 보였고, 선물도 마지막에 조금, 진짜 조금 들어올렸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나름대로 외국인이 매도세도 멈췄고 프로그램 매도세도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중간중간 해줬었는데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은 반등 세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타즈 분들한테 오늘은 반등 시도는 하는데 뭔가 찜찜함이나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언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외국인이 선물을 안 놔줍니다. 시장이 올라갈라 그러면은 선물로 툭, 올라갈라 그러면 선물로 툭, 계속해서 뭔가 제한점을 만드는, 상방은 제한하고 하방에 압력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걸 삼성전자로 컨트롤을 했었고, 하이닉스는 오늘 재료 소멸에 따른 눌림세를 소폭 보였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20만원이 깨진 상태인데, 요거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 3-4% 정도만 더 빠지면은 하이닉스의 직전 매수도 가능한 좋은 구간에 다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반도체 쪽으로는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그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나름 좋지 않을까? 근데 시가는 좋았습니다. 시가는 좋았는데 그냥 재료 소멸로 반영해서 눌러버렸고,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른 반도체 업종 AI 기술주의 반응에 따라서 내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금 생길 것 같다, 이런 것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흔들기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시장은 강세로 가긴 할 듯한데 조금 지켜보겠다, 이게 장전에 남긴 건데 동시효과에서는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았지만 이게 느낌이 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 보면서 코멘트 드린다, 제가 세력이라면 오늘 흔들기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 지지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반등 구간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온전히 투자 감각적으로 찜찜함이 있다, 편하게 관찰하는 시간 가져간다. 그래서 근거 없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근거가 있어서 뭐 수급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이벤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거 투자 감각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강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관찰하고 놀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시장이 바닥 잡으려고 노력은 한다, 반등 시도는 부단히 하는데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 이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 오후장에 보아야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아직 올려줄 마음 없다. 장 마감 전에도 죽이겠다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반등하도록 놔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그냥 돈의 힘으로 쭉쭉쭉 눌러놓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인 겁니다. 딱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진짜 뭔가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야, 이거 환율도 올라오는데 선물로 찍어 누른다, 우리 시장 오늘 반등 시도 쉽지 않겠구나. 뭐 딱히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다거나 빅스 지수가 올라온다거나 채권 수익률이 올라온다거나 크로적으로 우리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 시장만의 환율, 요런 것들로 압박이 조금 들어오더라, 요런 것들로 오늘 시장은 쉽지 않은 모습이겠군,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 나스닥이 지금 1, 2, 3 그리고 어제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사실 용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오늘 또 빠지면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대만 증시가 오늘 시가 고가로 시세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기어의 장 마감까지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시장이 대다수의 시세를 형성하는 대만 증시가 우리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 얘네는 먼저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 증시보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네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보더라도 우리 증시가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뭐 요 정도를 또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뉴스들을 체크해 보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오리온이랑 JV 설립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RCPS 요걸로 1,500억 조달했고, 나머지 1,500억을 오리온에서 부담해서 3,000억 규모의 JV 설립 가능성, 요런 모멘텀이 알테오젠에 존재하고 있고, 오늘은
테르가제가 아산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호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알테오진이 오른 건 아니고, 오늘 알테오진이 진짜로 박스를 뚫은 거는 그동안에 또 나름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수렴해서 한번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진도 차트 보면서 잠시 얘기 드려보겠고, 반도체에 대한 호재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전혀 반등을 못한 정도고, 우리 정치 이슈는 진짜로 답답하네요. 상법 개정안이 또 보류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 증시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는 내일 보유예수가 풀리는 날인데요. 사실 어제부터 매도는 가능했지만 내일이 공식적으로 보유예수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90만 주에 대한 물량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름 뒤입니다. 3월 중순에는 무려 600만 주의 보유예수가 풀려요. 그래서 요거 분명히 엑시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탐색을 하셔서 오름 테라피틱스 막 올라가는 거 너무 관심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 가지시더라도 일단 좀 조심해서 그냥 부담이 없는 선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지난 11월 이후부터 파죽지세로 초고속 상승을 했던 테슬라인데요. 12월 달부터는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지금 구간이면 진짜 이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일단 대선 전에 25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달러인데 만약에 250달러까지 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의 형제다, 거의 대통령급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따른 테슬라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거의 다 반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50달러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테슬라를 진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테슬라 주가인데, 이게 2차전지 업종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 기업들에는 큰 영향이 있진 않아요. 이게 테슬라가 뭐 유럽 판매 안 되고 이런 건데 그것도 다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모델 Q, 이거 모델 2죠. 요게 또 신모델로 나올 거고, 또 올해는 로보택시, 요것도 이제 사업이 상업화가 될 거고, 스페이스X에 대한 규제, 요런 것도 이제 해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다 살아있습니다.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2, 요것도 이제 양산체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는 위험해 보이니까 조금 더 빠진다면, 기회가 단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정도긴 하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 200일선을 지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200일선을 지켜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이 추세 라인까지 회복은 못 시켜주고 끝났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굳이 따지면 예전 퀀트랑 비교했을 때 뭐 요런 200일선을 수렴하는 구간,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200일선에서 눌림이 나오고 수렴하고 다시 가는 구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더 움직일 것이다, 한 번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데, 다음 주에 시작을 해서 약 2주 정도, 정확히는 뭐 한 8거래일 정도, 짧으면 6, 7거래 이 정도 강세에 보이면서 275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나, 여기를 공략하러 갈 수 있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월요일이 3월 1일 3.1절 대체 휴무일로 휴장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휴장에 대한 경계감이 또 깃들 거고, 내일 밤에 미국에서 PCE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경계감도 동시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내일 오후장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일 오전장에는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반영할 것 같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뭐 엄청 나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PCE도 연준 인사들이 벌써부터, 또 파월이 먼저 CPI가 조금 끈적이는데 이거 왜곡이 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게 PCE다. PCE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PCE 경계감은 있을 건데, 그래도 내일 시장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일 갭상승해가지고 그냥 5일선만 올려놓으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5일선만 올려놓고 2650선 정도, 요 정도 마감하면은 뭐 그냥 다음 주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냥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고 200일선 수렴하고 있고 이격도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미국 시장이 진정세에 보이고 조금만 우호적인 흐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만
없다면 우리 자발적으로 그냥 강한 시세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제가 라인을 잡아두었죠. 여기 저항. 근데 오늘 HLB를 통해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에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돌파의 끼를 보인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각도가 강하게 돌려 세우다가 땅 치고 올리고 땅 치고 올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뭔가 끼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까지 바이오가 강하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게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원래는 반도체가 제일 강했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제약바이오랑 같은 라인을 잡아놓은 건데 원래는 반도체가 먼저 강했어요. 근데 반도체가 내려오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키높이가 맞아졌다. 그래서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딱히 반도체가 부러운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전지도 나름대로 올라왔고 뭐 조금 조정은 받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딱 보면은 횡보만 치고 박스에 가둬둬가지고 가격 내려오면 사야지 라는 수요를 외면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번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려올 때쯤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오가 초급등을 하고 있던지 반도체가 초급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차전지가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손 안 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물량 모은 다음에 바이오 좀 쉬거나 반도체 좀 쉴 때 또 2차전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칠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빠지는 업종에 항상 우리가 시선을 두고 매수할 기회를 엿보자. 예를 들면 지금의 로봇 같은 쪽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로봇이 1월달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2월달에 종합지수가 쉬어가면서 시세를 못 내고 있는데, 로봇주 이격 수렴하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에서는 그냥 로봇이 아니라 무조건 키워드가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추세적인 상승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뭐 2차전지가 올랐고 오늘 뭐 반도체 쉬고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지만 바이오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바이오가 올라가다 조금 쉬는 시간 또 생기면 그날은 또 로봇주가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또 유동성 공급되고 하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쉬고 있는 유리기판이나 로봇주도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유리기판이랑 휴머노이드 올라갈 때 뭐 보자고 했죠? 바이오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간 종목도 있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큰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유리기판이나 휴머노이드 이런 쪽 외면당할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 관심 가지고 공략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요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정합판 보셔서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파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파란 나라의 배경이 일단 반도체에서 파생이 된 게 크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쭉쭉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는 아침에 끌어당겨 놓고 횡보하는 모습, 이게 다 HLB에 좀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차전지는 빠졌지만 더 빠지지 않고 그냥 횡보세로 지지는 해줬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강세 시작했다가 밀린 다음에 횡보하는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인 정도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무난무난했는데 코스피에 쉬어가는 모습이 도드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적으로 보면은 HLB가 여기서 수렴 땅 하다가 이거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파란 라인, 블루 라인 요 구간에 저항이 걸렸고, 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진 못했어요. 이게 FDA 3상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경계 수급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적당히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승인 나오면 뭐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아마도 지금 시총이 이미 12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초급등한 다음에는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업화와 실적이 지키는 거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이 딱 떨어지면은 당일에는 뭐 진짜 엄청난 상승세 보일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시장의 추이와 반응을 보면서 대응점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대응을 가져갈지, 뭐 부분 매도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전량 차익해서 좀 상황을 지켜볼지. 왜냐면 주식이란 게 앞으로 더 뭐 할 거 있어? 앞으로 더 나올 거 뭐 있니?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HLB도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소진될 수가 있어요. FDA 3상 승인 기대감은 24년도 5월달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에 맞춰서, 이게 5월달이죠, 이미 반영이 돼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땅 점한가 두 번 맞고,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13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일단
일단 승인 나오면은 신고가 갱신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막 미쳐가지고 20만원 가고 30만원 가고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투자에 좀 유의를 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드디어 박스를 뚫었습니다. 여기서 와 이거 대박이죠. 여기 제가 36만원 39만원 잡아드리고 여기서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횡보했죠. 근데 여기서도 얘기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한번 40만원이든 42만원이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한 번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다.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오던지 아니면 제가 보는 거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지금 코스닥도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알테오진이 뭐 이렇게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36만원 언저리까지 한 번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방향을 뭐 다시 좀 횡보할지 아니면 그냥 치고 올라갈지, 그때는 이제 치고 올라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라서 맹신하기 힘들지만 저는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가 단박에 지금 막 쭉쭉쭉 올라가고 신고가 갱신하고 그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그건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니까 일단 21선도 딱 터치해가지고 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시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어서 그냥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와 오늘 또 4만원 위로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확실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땐 크게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 뭐 좀 이 생각이 들어요. 3월달에 뭐 데이터 나오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면 또 재료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스텝이 남아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 발표하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제 반응이 요 앞쪽에 나온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다. 오히려 지금이라면 리가켄 바이오가 훨씬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차라리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은 매력이 있고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좀 이런 경계의 목소리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D&D 파마텍도 최근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냥 여러분도 보시면 나오거든요. 인터베스트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 나가고 있죠. 이게 멀리 있는 시간에 나간 게 아니라 25년도라서 나왔고요. 24년에도 나갔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의 51%의 지분이 보호회수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주주 분들은 안 나가겠죠. 근데 이 친구도 펀딩 받은 게 좀 많아요. 근데 이 펀딩이 보호회수가 지금 다 풀린 상태라서 이거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나름대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시총 5천억이 싸다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진행 속도가 잘해봤자 일상이에요. 일상의 기업이 시총 5천억 받는다. 그리고 메세라에 이미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데이터만으로 시총 1조 2조 하고 이럴 수 있냐, 그거는 생각을 조금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번 상반기에 재료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D&D 파마텍을 알릴 만큼 알렸다.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D&D 파마텍의 뭐 기업 가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그것보다는 수급적인 부담감, 지금 정도라면은 상장 전에 펀딩 받은 이 보호회수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얼마에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물론 얘가 바이오 업황이 좋아져서 뭐 미친듯이 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욕심내서 최소한 45,000원, 그리고 욕심을 진짜 내서 제 기준에서 매매가를 본다고 하면 저는 4만원 정도면 D&D 파마텍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을 좀 골똘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D&D 파마텍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게 안 빠지고 제약바이오 강할 때 그냥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다른 쪽에 매력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쪽에 목숨 걸고 D&D 파마텍이 막 2조 가고 3조 가고 이런 생각은 당분간 좀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경계의 목소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대놓고 얘기 드리면은 저는 인메티지랩은 기술력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력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지겹도록 지금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200일선 수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대놓고 제가 좀 한번 만져보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시총이 낮고 또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한 생산성, 이런 것들 기술,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진짜로 뭔가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얘가 그동안의 약점으로 뽑혔던 재무 문제,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인벤치렉 같은 경우는 만지작만지작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D&D 파마텍을 너무 쳐다보기보다는 인벤치렉 이런 거 한번 만지작거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면은 나노 혜택 같은 거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이런 거 이제 위고비 2차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자리 좋아가지고 아마 바이오 업종 좋아지면 이런 것도 그냥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런 친구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D&D 파마텍보다는 그래도 지금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보는 게 어떨까. 이거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노엔텍이나 인벤치랩보다 좋은 바이오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당장에 보면은 한올 바이오파마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경쟁사의 약물이 VFS에 등록된 애 만에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올 바이오파마의 데이터가 훨씬 좋아요. 일단 지금까지 노출된 건 그렇거든요. 다음 달에 데이터 발표 있는데 그 데이터 발표 나오면은 당연히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베스트 인 클래스야 우리가 최고지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그냥 급등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도 점상한가 한번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2만원대 매수했을 때 여기서 점상한가 받았거든요. 이런 게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01 그리고 1401을 보완한 1402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망 약물로 뽑힐 때 이 1401, 1402가 562에 뽑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1위가 위고비입니다. 2위가 젯바운드예요. 3위가 마리타이드입니다. 4위가 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1위부터 4위는 비만 치료제고 그 다음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바토클리맙이에요. 이거 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만큼 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임상 3상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는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냥 쩌마가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잘만 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D&D 파마텍 제가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매매를 많이 했지만 굳이 가격 메리트 없는 구간에서 지지고 볶을 필요는 없다. 저는 막 건드려도 요런 데서 한번 해가지고 똑 땡겨 먹고 그리고 그 전에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여기서입니다. 8월 5일 서킷 브레이커 걸린 다음날 매수해서 또 여기서 또 해먹고 이렇게 좀 좋은 가격 오면 그때 하면 돼요. 지금은 엄청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항상 바이오가 좋은 바이오 안 좋은 바이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이오에서는 항상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ABL 바이오보다 차라리 리가캠 보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오히려 알테오젠을 쉬고 리가캠 바이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바라봐 주시기를.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가격 조정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야 역시 셀트리온 그냥 아주 그냥 오늘 3.5%나 조정을 줬어요. 이게 굳이 따지면 또 200일선을 수렴하려는 걸 수도 있고 요 앞전에 있던 매물대 요런 것들 소화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게 출발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셀트리온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450억 그리고 기간은 한 80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수렴하는 정도고 오늘 시장 누를 때 셀트리온을 이용해서 늘림 살짝은 되돌림 했다. 그래서 이거 지지받을 구간에서 잘 지지받아가지고 이제 또 바로 또 좋은 추세 이렇게 보이면 어떨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일단 어제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는데 더 포커스를 가져보기로 하고요. 요거 수렴한 다음에 움직임이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저는 셀트리온은 이후에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혼자서 단독적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스피가 2750 가면은 눌림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눌림 받는 와중에 그래도 셀트리온은 아마 자기 갈 길 가지 않을까? 이런 또 해지의 기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제 스타트가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눌린 거 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셀트리온이 종종 이럽니다.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눌러치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거 여기서도 보면은 올려치고 이제 흔들기 한번 하고 여기 또 올려치고 그냥 눌렀다가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올렸다가 누르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거를 셀트리온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는 이런 흔들기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급등 나오면은 또 누르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지켜보고 셀트리온 얘기도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큰 방향성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간략하게 남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원래 있었던 라이브는 월요일이 대체 휴무이기 때문에 월요일 밤에
월요일 밤에 8시입니다. 그때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은 라이브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또 콘텐츠를 남겨드릴 수 있으면 남겨드려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